국제 유가 배럴당 11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150달러라는 공포스러운 숫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150달러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깁니다. 출퇴근 기름값만 월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입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터져 기름값이 치솟고 안에서는 세금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가 왜 부동산을 잡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경제학에서 유가는 모든 물가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올라요. 물건 배달하는 비용이 올라요. 비료 만드는 비용이 올라요. 결국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인과체인이에요. 유가 상승이 곧 집값 하락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지옥을 맛봤습니다. 기억하시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기준금리가 0.5%였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폭등하면서 단 1년 반 만에 3.5%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0.5에서 3.5로 7배가 뛰인 거예요. 그때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잠실 리센츠 33평이 26억 5천에서 19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7억이 증발했습니다. 답심리 레미안 위브는요. 15억 5천에서 9억 4천으로 하락폭이 40%입니다. 열의 넷이 사라진 거예요. 금리는 절대 안 오른다고 믿으며 영끌한 분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미국 전쟁은 그때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왜냐?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갇히는 겁니다. 유가 120달러는 에너지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저금리라는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망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지난 수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당근을 줬거든요. 그 기한이 5월 9일로 끝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기는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아요. 계산을 해볼게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돼요. 거기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이 아예 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억에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양도 차익이 10억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이 3억에서 4억 수준이에요. 근데 그날 이후에 팔면요? 7억에서 8억입니다. 세금 차이만 3억에서 4억이에요. 3억이면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를 악물고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는 5월 9일 전에 팔아달라는 초급매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로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세금 무서워 팔려는 사람만 줄을 서요. 이건 집주인과 매수자의 치킨 게임인데 매수자가 완벽하게 유리한 구조예요. 자, 지금 시장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대급 공급 절벽입니다. 전쟁으로 시멘트, 철강 자재비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공사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6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에요. 살 집이 없다는 본질적인 공포는 여전합니다. 둘째, 전셋값의 기이한 상승이에요. 매매가가 주춤하는 사이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집을 사기 무서운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금리가 다시 들썩이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마저 커지고 있어요. 마지막 지지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의 배신입니다.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다릅니다. 고액 대출을 끼고 산 강남 아파트일수록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해요.
실제로 강남 3구의 매수 문의가 전쟁 발발 이후 전월 대비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60%요. 열의 6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잔인한 봄, 단기 폭락장, 확률 50%로 봅니다. 전쟁이 한두 달 내에 해결되지 않고 유가가 11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가격을 수억 원씩 낮춘 초급매를 시장에 쏟아냅니다. 거래량은 급매물 위주로 반짝 늘겠지만 가격 지수는 곤두박질 쳐요. 이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과 제2의 2023년, 확률 40%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경우예요.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4%대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의 폭락이 귀여워 보일 정도의 파괴적인 하락이 찾아와요. 5월 9일 이후에는 매수자가 아예 실종되는 시장 마비 상태가 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5월 이후에 공급 쇼크 반등, 확률 10%입니다. 전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유가가 급락하는 경우예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5월 9일 전에 모두 소화되고 나면 시장에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되며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세로는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무주택자분들,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피눈물 섞인 매물을 기다리세요. 전쟁 리스크로 금리가 고점일 때가 가장 저렴하게 살 기회일 수 있어요. 단, 대출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다주택자분들, 수억 원의 세금이냐, 수억 원의 하락이냐, 지금 결단이 필요합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기면 퇴로가 차단된 요새에 갇히게 돼요. 5천만 원 더 받으려다 5억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금 확보가 최고의 수익률이 될 수 있어요. 갈아타기 수요자분들, 내가 살 집이 싸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 집은 더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혼돈의 장세에서는 내 집을 먼저 팔아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선매도 후매수,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기름값은 집값의 선행지표이고 세금은 후행지표입니다. 매일 아침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가는지, 이란의 미사일이 어디를 향하는지 체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무조건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국제유가 그래프와 양도세 법안을 동시에 읽지 못하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4월에 급매를 노려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